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 속에 수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중태에 빠진 사건. 어제 박병과 김판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가해자인 새엄마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결과 한 달 전에도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 정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계모였고요. 네.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 속에 수시간 갇혀 있다가 중태에 빠졌는데 질식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가둔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주장은 훈육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지금 계모의 주장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을 해서 큰 여행 가방에다 넣었다가 한 3시간 후에 지금 배설을 그 안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작은 여행 가방으로 다시금 또 옮겨가지고 지금 가두어 두었다. 수시간 동안. 그래서 예.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이 엄마가 바깥에 그 아이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두고 외출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허.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뒤늦게 거의 한 7시간 정도를 그렇게 내팽개쳐 놨다가 가방을 열어보니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서 결국 119에다 신고를 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훈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아동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상태로 교육을 해야 그게 이제 나름의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모가 주장하는 그런 훈육 목적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행위로 아주 그야말로 처참한 학대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문제로 보입니다. 예. 훈육이라고 하기에는 7시간 동안 가뒀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했다. 이거 훈육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예. 그 아이가 그 7시간 동안 가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네, 지금, 예, 네.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 정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게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지금 아동학대 사건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똑같이 지적돼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학대를 하는 부모님들은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제 학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아동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전에 그때는 아이가 지금 생존에 문제가 없을 때죠.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 예. 사실은 이제 아마도 그때도 심하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결국은 이제 응급실로 아마 이송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학대의 징후가 아마 아이 몸에 멍이 있고 이러니까 학대의 징후가 있다 하여 경찰에다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이 이제 그 케이스를 아동학대 전문 기관 관련 기관으로 이첩을 시킨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리 절차는 지금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문 기관에서 사실은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관리를 하기에 이르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계모의 어떤 폭력적인 습벽을 아동학대 전문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재차 폭행, 더 치명적인 폭행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처럼 체포 우선주의로 학대 가해자들을 무조건 다 입건을 시키고 어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 기관들은 차후에 개입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일 아니냐 예. 이런 종류의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아동 보호 시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서비스가 너무 취약한 상황이 사실은 외국처럼 그렇게 되면 외국의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하면서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정에다 그대로 아이를 아하. 놔두고 학대 가해자와 함께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학대 가해자들이 재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그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전에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가 됐는데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된 거죠. 지금 이 피해 아동도. 그랬다가 재차 폭행 피해로 지금 목숨을 잃게 생긴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외국 사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 같으면 이런 아동 학대가 일어나면 일단 그 어머니 아동 학대를 가해한 가해자와 아이를 떼어놓습니까? 분리가 우선입니다. 아하. 네. 근데 우리는 어떤 사회 전반적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원영이 사건 이후에 재발 방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바뀐 게 별로 없네요. 그러면. 바꾼 게 있다면 뭐 양형은 현저히 높여가지고 예. 지금 아동학대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치사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게 뭐 여러 가지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였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끝까지 가는 사건들의 양형을 높이는 것은 아동학대를 재차 이제 지금 이 가정에서처럼 재차 발생을 막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렇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치들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취약하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그 가해자의 친자녀 2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이들은 혹시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가정, 예컨대 한쪽은 친부모고 한쪽은 친부고 이제 다른 한쪽은 계모이고 예. 이런 가정들에서 뭐 바뀌었더라도 주 학대 가해자가 본인의 친자보다는 의붓자식을 훨씬 더 학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친자녀 2명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의붓자식보다는 훨씬 학대가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거 네. 혹시나 학대가 있었다고 하면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물론 뭐 조사는 필요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좀 여쭤보죠. 이번에 KBS 방송국 여자화장실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공채 개그맨이라고 하고요. 엠번방 사건으로 불법 촬영 동영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인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네. 일단 이런 범죄는 재범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뭐 워낙에 이 IT 기기들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발각되기가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사실 발견이 안 되면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면은 이 일을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화장실 영상물은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비밀 방에서 채팅방에서 사실은 꽤 뭐 엠번방 뭐 이런 화장실 촬영물들이 그 주로 다루어지는 엠번방 같은 것들도 사실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뭐 유저들,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영상들을 기다리는 뭐 서로 공유하고 희덕거리는 이런 이제 집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은 중단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발각되기가 어려운데도 적발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니까 네. 그렇다면은 적발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몰래카메라도 상당히 있겠다 이런 유추도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엠번방 관련 법률들은 지금 발각이 됐을 때는 처벌을 엄중하게 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발각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발각이 잘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불법 촬영물들이죠. 이 불법 촬영물들이 일종의 이제 딥웹, 다크웹에서 사실은 거래가 되는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 잠입 수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비밀방들을 단속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잠입 수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경계심을 갖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또는 뭐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뭐 자발적으로 멈춰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 N번방 사건 경우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에 대해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이 돼서 구속 송치가 되었는데 네, 그 다른 유료 회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소집죄나 이제 시청을 한 사람들도 이제는 6개월 후에는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방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지금 아마도 구속된 사람들은 그런 성착취물의 제작에 적극 가담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은 이 정도 그 수위에서 아마 뭐 그 이상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현행법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